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을 부른 노래도 좀 듣고 그러고 있는데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마다 뭔가 우리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이번 명절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좀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은 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면은 좋다라는 얘기 뭐 너무나 많이 듣고 담배가 나쁘다는 얘기도 뭐 너무나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좀 반전적인 거를 갖고 올게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담배를 끊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런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것도 이제 제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그냥 결론은 이제 금연해서 비만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금연 자체가 비만으로 생기는 위험을 상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평소에 우리 환자분들 약간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대답도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담배와 이제 당뇨병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관련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특히 담배를 피우면 식후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이제 가끔 저희 환자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식후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 꼭 제가 물어보는 게 여기 오기 전에 담배 폈냐는 얘기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입냄새도 안 나고 이것도 안 나게 담배 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그건 식후혈당이 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엔 담배를 피우고 싶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소화가 좀 잘 된대요. 그래서 식사 후 담배를 피우면 소화가 잘 돼서 핀대요. 근데 식사 후에 담배를 피면은 왜 소화가 잘 되냐 하면은 그 위장에서 음식물을 빨리 소장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위장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위는 소화가 잘 됐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더 부담감이 덜하고. 이게 왜냐면은 담배를 피우면 위의 연동 운동이 빨라지고 위문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음식이 빨리 통과해서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잘 일부러 먹이고 소화가 늦게 된 음식을 먹이고 천천히 먹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차단하는 좀 낮추는 약도 먹인 이유는 식후혈당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담배가 하는 일은 완전히 우리가 당뇨인에게 하는 노력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음식물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당뇨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비당뇨, 당뇨가 없다는 사람한테도 많이 보이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식후혈당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댁에서 담배 피시는 분은 그래서 담배 피고 찍어보고 담배 안 피고 찍어봤을 때 확실히 담배 피우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높은 식후혈당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에서 말했지만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잘 걸린다. 정상인도 뭐 식후 2시간 혈당이 심장병을 예견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식후 혈당 올리는 담배는 좋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정상 혈관에는요. 웬만한 혈당, 웬만한 콜레스테롤, 웬만한 혈압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 손상이 먼저 오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피부에 오징어즙 같이 오징어 살집을 내놓고 거기다가 그 뭐죠 그 새우나 새우가 아니라 소금이나 그 고춧가루 뿌리면 무지무지 아프죠.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흠결이 없는 피부에는 그걸 웬만큼 뿌려도 아프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혈관이 정상적인 담배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혈관은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침입이 좀 강한데 담배 피워서 이미 손상된 거는 정상적인 혈관에는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을 정도 레벨의 혈당이나 그 레벨의 콜레스테롤이나 그 레벨의 혈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요. 미리 오징어 이 뭐라 그래? 이거 오징어 자국 내는 이게 뭐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렇게 어, 이렇게 포를 떠놓는 거예요. 그 혈관에다가. 그래서 당뇨병 자체도 심장병 위험률을 높이고 흡연 자체도 높이는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4배에서 6배 이상 심장병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뭐 다른 병이 없는 분도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학병원 어떤 통계로 보게 되면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풍천시술까지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그중에 담배 피는 사람의 반 이상은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심근경색증이나 재발돼서 재입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담배를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피울 때 가장 담배 끊을 때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살이 찌는 거예요. 건강해적으로 담배 끊었더니 이만큼 살이 불어가지고 오는 분이 있거든요.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방간, 없었던 혈당 뭐 높아지고, 고중성 지방 혈증도 높아지고, 심지어 혈압도 높아지는 분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 담배 끊는 거 정말 내가 먼 미래를 위해서 심장병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는데 당장 무슨 살이 찌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3년 있다 부자 되려다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배리어인데 그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긴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건 개인 잘못이 아닌데 금연을 하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게 돼 있고 입맛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담배 피면서 혀의 미래가 다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담배를 끊게 되면 혀에 있는 맛감각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든 음식이 다 맛있죠.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하고 스낵과 술을 더 찾게 돼요. 이게 허기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전 때문에.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대부분 이제 좀 날씬하거든요. 여자들은 특히. 그게 왜냐면 담배를 피면 열발산이 돼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를 끊게 되면 이제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와중에 먹는 건 똑같이 먹거나 아니면 더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이 푹푹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또는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근데 담배 피우면 살이 빠져요. 근데 그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게 우리 뭐 비만 어느 정도 적당히 비만하면 좋다 하는 그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문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BMI 체질량 지수 이쪽은 사망률이 있으면 이렇게 이 U자 커브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망률이 낮은 건 뭐 BMI가 22 정도 되는데 그 체질량 지수가 점점 가벼워져서 18.5, 19로 가면은 오히려 사망률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사람이 거기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체질량 지수로 쟀을 때는 좀 가벼운 축에 속해요.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을 면담해 보면 올챙이 배에다가 혈색도 안 좋고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체질량 지수를 계측하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 좀 마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뭐 2, 3주 내로 원상복귀 된다고 책엔 나오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낑낑 매는 것 같아요. 저기 그 킬로그램이 올라가니까 한 4, 5kg 정도 된다고 미국 교과서에 나왔지만 뭐 2kg도 있고 5kg도 있고 10kg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4, 5kg 범주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래 살자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올 폐암이나 또는 뭐 아주 나중은 아니고 한 3년 안에 오는 심장병을 예방하려고 내가 딱 끊었더니 살이 찌면은 당뇨병이 오는 거 아닐까,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 고혈압이 오는 거 아닐까, 심지어 내가 숨 쉴 정도도 힘들게 바지도 빵빵하게 5kg, 10kg 쪘는데 혹시나 심근경색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또 담배 끊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핑계 끼면 담배를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담배 끊을 때 물론 금단 증상도 문제지만 살찌는 것도 굉장히 담배 끊는 걸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살찌면서 또 이런 불안이 오거든요. 이게 진짜 오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거가 있나 해서 봤더니 얼마 전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담배 끊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한번 보죠. 담배 끊기, 그다음에 체중 변화, 그리고 이형 당뇨병, 그리고 사망률.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요. 뭐 그렇죠? 뭐 섹스 거짓말 뭐 이런 거 그런 유명한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하게 이제 이걸 극적으로 그 논문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 거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세한 거는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담배를 끊는 사람,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워낙 담배를 안 피던 사람들을 쭉 한 30년 정도를 조사한 거예요. 30년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담배 끊는 사람의 당뇨병 위험을 시간별로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우려가 사실이 된 거예요. 보면은 당뇨병 발병 비교 위험도가 계속 흡연을 일로 잡을 때는요, 워낙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은 0.5밖에 안 된대요. 이 말이 뭐냐면 담배를 피우면은 뭐 심장병도 심장병이고 암도 암이지만 당뇨병의 그런 위험률도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흡연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서 손을 털고 나가겠어 하면서 개가천선에서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담배 끊었더니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흡연 쪽에서 빠져나가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가
순간적으로 5년에 7년 사이에 높아졌다가 이 시기를 거쳐서 점점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얼마 정도 높아지는 했더니 실제로 올라가서 1.22배. 계속 흡연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 세계에서 손을 씻을래 하고 나갔던 사람이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지나면은 약 비흡연, 그러니까 흡연인을 계속하고 있는 흡연인에 비해서 22% 정도의 당뇨 위험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 안을 잘 뒤져보면 우리가 이걸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금연 후 체중 증가에 따른 당뇨 위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아까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든 그 담배를 끊는 사람은 당뇨가 22% 증가하는 거하고 공포에 우리가 젖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담배를 끊었는데 살이 안 찐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뇨 위험이 오히려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담배 끊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이죠. 뭐 체질이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동을 하거나 좀 절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보다 못하지만 담배를 끊은 다음에 100g에서 5kg 정도 증가한 사람 역시 계속 흡연이 되면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 위험도가 떨어져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담배를 끊어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이 안 찌게 해줘. 그런데 5kg 이상 찌면 확실히 5.1에서 30kg 정도 증가하면은요. 이렇게 당뇨 위험도가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늘어나는 거죠. 바로 끊었다고 당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몸무게 가지고 계속 살면은 이렇게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있나 보죠. 담배 끊은 다음에 30kg 이상 증가할 때는 뭐 담배 끊든 말든 여튼 간에 뭐 너무너무 높아지겠죠. 당뇨 위험도가. 5년에서 7년이야. 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프를 합산했더니 아까 나온 전반적으로 1.2배 증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이렇게 잘 나눠보게 되면 하여튼간에 담배를 끊는 건 유익한 거고 담배 끊었을 때 체중 상승이 5kg 미만만 되면은 당뇨 위험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거고 담배를 끊으면은 담배 워낙 안 핀 사람하고 핀 사람 보면 당뇨 위험률이 달라요. 왜냐면 담배가 당뇨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게 좋고 폈다면 빨리 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빨리 담배를 끊는 게 좋고 담배를 끊었을 때 가급적이면 5kg 미만으로 체중을 더 증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장병 사망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담배를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히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장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체중 증가 없었던 사람도 사망 위험도가 감소. 5kg 미만으로 체중이 늘어난 사람도 사망 위험도가 감소. 5에서 10kg도 사망 위험도가 감소. 10kg 이상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도 사망 위험도가 감소했어요. 즉 당뇨병은 어째저째 하여튼 5kg 이상 되면 좀 위험도가 증가했지만 심장병 사망률은 내가 몸무게가 늘어나든 내가 담배 끊어서 몸무게 30kg 늘든 안 늘든 간에 사망 위험도는 낮아졌어요. 하여튼간에 2차저차 간에 담배를 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장병 사망률은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6년 이상 한번 금연했을 때 봐요. 체중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인에 비해 심장병 사망 위험도가 반으로 줄어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 한 사망도 금연한 사람이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감소해요. 이 어떤 이유에 한 사망도라는 건 자살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교통사고도 들어가요. 이게 왜냐하면 담배를 끊으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주의 산만이 생겨서 혹시 그런 거에 의한 사고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끊은 후 5에서 7년 사이에는 이형 당뇨병의 위험이 22%가 증가하나 이런 현상의 약 68%는 체중 증가에 의한 거예요. 즉 체중만 증가 안 된다면은 크게 문제 없다는 거 5kg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kg 미만이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여튼간에 당뇨병이 되든 뭐하든 금연 후 당뇨병 발병 유무와 상관없이 체중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금연한 사람은 흡연인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과 총 사망이 의미 있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담배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살이 찌는 거 안 찌게 하면 좋지만 쪄도 이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계속 피는 것보다. 그래서 담배는 어쨌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를 끊는 법은 줄이지 말고 단번에 끊는 게 좋아요. 줄이면 언젠간 다시 늘어요. 줄이지 말고 단박에 끊으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배세 많이 걷잖아요. 그 면목은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혜택을 받으세요. 그래서 니코틴 패치 같은 거나 이런 심리치료 상담 같은 거 무료로 해줄 겁니다. 병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코틴 패치보다는 참픽스가 나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니코틴 패치도 되면 좋아요. 그러나 안 되면은 참픽스라고 해서 파이저에서 나온 금연약인데 그 여태까지는 제일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유료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이걸로 고려해 보시고 의사랑 상의하셔야 돼요. 술은 담배에 좋은 친구예요.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나고 담배 피우면 술 마시게 되고 상호작용해가지고 그 둘이 같이 될 때는 이 설암이나 인후암의 그런 위험률이 한 배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잔로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동안은 술을 드시지 마세요. 술을 드시게 되면 이 자물쇠가 풀려요. 그래서 억제됐던 게 팍 풀리면서 온갖 욕망이 다 생기면서 담배를 피게 되니까 꼭 끊으시는, 술은 그동안은 좀 하지 마세요. 2달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좀 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달이 제일 힘들어요. 2달이. 그래서 그 2달을 견뎌야 되는데 그 2달 동안은 술자리에도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뭐 이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회식이 줄어드니 이것 또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담배를 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일과 직장 동료부터 좀 오래 떨어져 있는 기회가 좋은데 이 지금 추석 앞두고 있죠. 이런 명절 아니면 휴가 때 작심하고 끊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담배 피우는 건 자해행위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정말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어요. 뭐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클라이언트 만나면 담배를 펴야 된다. 근데 요즘 클라이언트가 술은 권할지언정 담배같이 피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상사가 쪼아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라면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1,000개 있다면요. 담배를 끊어야 될 이유는 그거보다 한 개 더 있는 1,001개가 존재해요. 저 이거 꼭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꼭 끊어야 돼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에요. 뭐 남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제 환자 중에는 담배 끊는 얘기하면은 나 너무 짜증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땐 잘 봐야죠. 이게 튕겨나면은 담배고 뭐고 그 치료도 안 받으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잘 달래가지고 올 때마다 살짝 담배는 어떠냐고 물어보기만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8년 만에 담배 끊게 한 분이 있어요. 결국은 저 때문에 담배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는 의사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트라이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그 환자분 중에 담배 끊는 사람 중에 제일 큰 그 실수가 뭐냐면 한 번 실패했다고 에이 난 틀렸어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시작하고 술 마시다가 또 담배 폈으면 2달 만에 폈으면 또 시작하고 또 뭐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한 대 손댔으면 또 그때부터 금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지속하고 실패하고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전 담배 한 번에 완전히 끊는 분도 봤지만 정말 7, 8년 만에 그렇게 끊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담배를 끊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꼭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미국 사람들 이 운도 잘 맞춰요. Heavier but healthier. 좀 뚱뚱해지겠지만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담배를 끊고 있는 분들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살찔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덜 찌게 하시고 그러나 살이 쪘다고 해서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배를 끊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은 담배를 피워서 생긴 비만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훨씬 상회하게 좋은 거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서 악마가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끊으면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난 더 큰 병이 걸릴 거야. 관절염이 생길 거야. 뱃살이 너무 많이 났어. 이런 악마의 속삭임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담배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곡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판인데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넘버 1 그다음에 넘버 3 아주 주옥 같은 곡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 시게티하고 호로즈ով스키가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은 굉장히 귀한 LP인데 구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요. 밑에 유튜브 이 연주는 아니지만 이 정말로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시게티가 연주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넘버 1 1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리고 꾸질꾸질하고 적적한 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곡명은 레인이라는 건데 또는 독어로 레게르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의 노래라고 해서 3악장이 이 사람 가곡의 비의 노래와 그 다음에 그 에코 그 반향이라는 그런 노래에서 합쳐진 거를 3악장 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